신을 빙자해 서민을 울리는 사기 무속인들을 고발한다. 무속 사기 제보를 받고 춘천으로 향한 제작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춘천경찰서.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한테 접근을 해서 구술하지 않으면 남편하고 애들이 죽는다라는 명목으로 속이고 2억 상당을 편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 2010년 갑작스런 병환으로 입원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지적장애 3급의 박연순 씨. 연순아, 용암 무당이 하나 있는데 가볼래? 무당이요?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너무 딱해서 하는 말이잖아. 거기 가면은요, 우리 윤호 아빠 병 언제 났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상태를 보면은 열세 수준이기 때문에 어른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다 믿는 거죠. 와, 어서 와요. 네, 들었어요? 연수는 신랑이 많이 아프다면서요. 아니, 엄마도 정상도 아니라고 그러고 많이 아프다는 것 같은데. 지화자는 우연히 박연순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기를 계획했다. 남편이 몸져 누우니 안으로 밖으로 새는 게 많구나.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조상이 노하셨다. 첫 만남부터 반말과 강한 어조로 박연순을 위협하고 남편이 많이 아프지? 할머니 신이 붙었는데 많이 노하셨어. 그걸 풀어줘야 남편이 일어설 수 있어. 할머니 화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데요? 조상님께 구술해야지. 그래야지 남편이 살 수 있어. 할머니가 많이 노하셨구나. 구술하지 않으면 남편이 곧 죽는다는 말로 불안감을 조성했다. 여보세요? 나 아까 낮에 만난 지 선생인데 남편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야. 그 돈 주고 어디 가서 군 못해. 돈 쓸 때는 우리 윤호 아빠한테 물어보고 써야 되는데. 윤호 아빠가 살아야지 물어보고 말고 할 거 아니야. 보살님. 남편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야. 남편의 병환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연순 씨야? 나야 지 선생. 보살님. 굿하면은요, 우리 윤호 아빠 낫는 거 맞죠? 박연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구술하도록 유도한 사기꾼. 그 당시에는 남편이 뇌출혈로 병원에 쓰러져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더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주고 구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박연순은 남편의 회복을 기원하는 구술하게 되었고 불행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구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환으로 사망하게 된 박연순의 남편. 처음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 한 몇 개월 사이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이 많이 앉아 있어요. 보살님이 굿하면 우리 남편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굿할 때 살이 꼈어. 그래서
할머니가 연순 씨 남편을 지켜주지 못한 거야. 할머니가 그러는데 친정엄마도 조심해야 된대. 우리 엄마야? 엄마까지 잃고 싶지 않으면 조상님을 달랠 수밖에. 굿 한 번 더 하자. 굿이야? 이제 돈 진짜 하나도 없는데. 돈이야 구하면 되지. 신랑이 죽으면서 집 한 채 남겨준 거 있잖아. 잠깐만. 자기네 회사에 한 사람 찾아갈 거야. 자기가 이번 한 번만 꼭 좀 도와줘. 응? 굿감 마련을 위해 지화자가 소개한 사채업자까지 찾아간 박연순. 안녕하세요. 보살님이요. 여기 가보라 그래요. 서류는? 여기다가 오케이. 그 피해자는 남편이 남겨놓은 사망하고 난 그 보험금, 그 다음에 남편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그 사례금을 지급한 거죠. 할머니신이 그러는데 엄마를 못 데려가서 그런지 애들이 위험해. 큰 구슬해가지고 할머니를 좋은 데로 보내드려야 돼. 남편 죽고 외롭지? 지금 네 사주에 외로움이 가득 차 있어. 일단 굿부터 하자.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끊임없이 굿을 유도한 무속인. 굿감 명목으로 약 2년여 동안 57회에 걸쳐 박연순에게 2억여 원을 편취한 무속인 지화자. 굿을 해야 한다는 지화자의 계속된 요구에 결국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에 이르고 언니, 돈 좀 빌려주세요. 돈? 굿 안 하면 엄마랑 유나랑 유니까지 죽는데요. 굿? 아니 용하다 그래서 갔더니 사기를 쳐? 참나. 연순아 일어나. 경찰서부터 가자. 응? 입적구합니다. 뭐야? 뭐야 당신? 아니 이 남자가 왜 이래? 이 남자가 진짜 왜 이래? 손이 따라 나오세요. 결국 검찰의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지화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악랄한 사기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불안한 서민들의 심리를 노리는 사기 무속인들은 아직도 무속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다. 일부 사기 무속인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당신. 무속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지적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기 사건. 신을 모신 것이 아니라 신을 모독한 파렴치한 무속 사기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기꾼들 제작진은 무속 사기 취재 중 여러 건의 제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무속인을 찾아가 그 실체를 파헤칩니다. 수많은 무속 사기 중 많은 피해자를 속출한다는 내림굿 사기는 신내림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와 무분별한 내림굿으로 자격 미달의 무속인이 양산되는 경우인데, 이는 무속인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좋게 한 달에 최소한 5명은 찾아오는 것 같아. 내림을 받겠다. 또 그의 반은 뭐 한두 명쯤은 5명 중 3명은 내림을 받겠다. 둘은 내림을 받아서 잘못됐다. 유난히 꼼잘 끄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유난히 직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육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누구나 자기가 쓰임새에 따라서 발달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약간의 신기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뭐 굉장한 신이 왔다, 무슨 대왕이라도 내려온 듯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리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 또 거액의 금액을 갖다 주면서까지 신분 상승을 하려는 욕심조차도 내지 말아야 돼요. 신을 모시는 건
운명적으로 타고나줘야 되는 거지 또 그거를 유지하기까지는 굉장히 고단하다고. 실제 내림굿 피해를 봤다는 무속인을 수소문한 제작진. 또 구슬해라. 또 옆집 가면 또 구슬해라. 그 수차 똑같은 말이 되풀이가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이 맞다고 끝까지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수천 만원이라는 돈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잖아요. 자기 욕심만 앞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이 얼마나 그렇게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꽤 되죠. 한 3천에서 5천 사이 돼요. 신의 제자라기보다 장사꾼으로 전락한 일부 몰지각한 사기 무속인들. 그들은 무속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이처럼 신의 제자로 탄생하는 특별한 의식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기 무속인들. 이들은 나아가 더 많은 사기 무속인을 양산하고 있다. 사기성 짙은 무속인들 때문에 피해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사기꾼들 제작진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무속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 봤다. 얼마 전에 오래됐어요? 내가 돈이 없다니까 지가 아는 사람한테 사고용을 받으라 그래갖고 사고용도 지 손으로 다 내 전화라가 지 앞으로 돼 있으니까 내 거로 내 거 돼 있으니까 지가 해갖고 거기서 해갖고 그냥 구슬하게 된 거예요. 지가 다 사고용 지가 다 해서. 아기 동자. 동네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 이현자. 아기 동자.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 그녀를 찾았다. 이현자는 화려한 언변은 물론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하는 일마다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피해자 구자은. 가게를 개업하고 손님이 없어 고민 끝에 무속인 이현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신년 운세는 물론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찾아간 이현자에게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된다. 야 이년아, 왜 이제 왔어? 얼른 앉아. 조상 몇 자리 때문에 그런 거야. 몇 자리를 잘못 써서 너 신랑 곧 죽어. 네? 남편이 죽는다고? 정성을 들여야지, 정성을. 기다려봐. 거기 있는 돈 다 꺼내서 항아리에 묻고 가. 남편이 죽고 가게도 망한다는 소리에 혼란스러워진 피해자 구자은은 무속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쌀독에다가 돈을 묻으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 뭐 100만 원 묻으라는 사람이 있고 70만 원, 77만 원 묻었다가 뭐 100일 만에 빼가는 사람이 있고 40일 만에 빼가라. 그래갖고 그거 갖고 그 돈을 찾아다가 다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 갖고 사용을 하면 부자 된대요. 그 나중에는 이제 내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 80만 원을 묻었는데 나중에는 100일 지나서 갈라니까 지가 그 돈을 뺄 수가 없으니까네. 다 오늘 실장님이 그랬는데 오늘 돈 빼면 안 된다고. 보살님, 어떻게 해서든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네? 나만 믿어. 내가 너네 남편 살려줄게. 사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한 1,000만 원쯤 돼요. 그렇게 해고 나중에 또 처음에 또 200을 해줬는데 뭐 이자를 3%를 주고 30만 원을 주니 어쩌니 하더니 그것도 그냥 붙이랄 때는 꼭 지 이름을 안 붙이고 다른 사람 이름을 붙이라더라고. 그냥 그러고서 그냥 돈은 그냥 준다 될 때는 전화를 안 받고 막. 무속인 이현자의 점집을 드나들었던 피해자는 구자은뿐만이 아니었다.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전하영도 무속인 이현자와 각별한 사이였는데
가정 불화로 무속인 이현자에게 의지했던 피해자 전하영. 채민아, 내가 휴대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 명의로 하나 만들자. 그럼요 언니. 이 정도 무슨 적이 있어요 제가? 전하영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은 물론 갖가지 이유로 구슬 권유. 구슬 한 번 더 하자.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좀 어려워서요. 카드가 있잖아, 카드가. 카드도 돼요? 카드 얼른 줘봐. 급기야 신용카드 대출로 굿값을 충당하게 했다. 나만 믿어. 네. 원금만 해갖고 거의 7천 가까이 돼요. 7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 큰 돈이죠. 네, 진짜 그거 내 거 있는 돈 갖다 해서 준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려갖고 이렇게 순식간에 그랬다니까요. 한 달 만에 그렇게 줘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다. 지영아,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신이 부른 거야. 저기 제주도에 큰 땅을 사면 너희들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특별히 너희들을 부른 거야. 정말요? 내가 말한 거는 가지고 왔겠지? 그럼요. 신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까지 요구했다. 내가 이거를 너희들 대신해서 신께 정성으로 갖다 드리마. 벌 수 있는 거죠? 보사님만 믿어요. 가서 달라고 안 해보셨어요? 했죠. 근데 지금 집에 가도 없고 하니까 어디에 있는 거기를 안 가르쳐 주니까 저는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이게 이제 계속 봐놓고 현재 뚜렷한 거처 없이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미루고만 있는 무속인 이현자.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보신 거? 연락도 잘 안 되나요? 제가 추석날 보고 연락을 문자를 못. 추석날 지금 거기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집으로. 예. 가봤더니 그래서 아침 7시에 거기 갔어요. 예. 그때 보고 봤어요. 그녀가 한때 거주했다는 점집을 찾아가 봤다.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살림살이는 물론 신당까지 모두 치워진 상태. 방 안에서 사람의 온기를 찾을 수 없었고 쌓인 체납 고지서들만이 무속인 이현자의 흔적을 말해주었다. 무속인 이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쉬쉬하며 지낸 피해자들. 내가 왜 안 되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는데 한몫을 죽여버린다고 내가 막 그랬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전화 안 받던지만 전화를 받더라고. 그분이 이제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두 분의 재산을 편취하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변제에 자력과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갔다면은 이건 기망행위지 않습니까? 속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찰서 갔고 과연 해결책은 있을까? 법무사에 가서도 또 얘기를 했죠. 그건 아니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무속인을 압박하는 방법인데, 무속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서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게 한다면은 무속인은 합의를 봐서라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미래, 답답한 심정에 찾아가는 무속인. 하지만 그들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속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